여보세요? 태공의 목소리는 매우 잠겨있다. 발음이 불분명한 것이 지금 맞겐 것 같다. 갑자기 이 늦은 밤에 뭔 전화야? 마은영 생각나? 마은영? 잠이 덜 깬 태공이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마은영 몰라? 예전에 올드스쿨 백화점 붕괴 피해자. 태공이 잠시 생각하는 듯 말이 끊겼다가 마은영 하고 탄성을 질렀다. 생각나. 그게 왜? 오늘 걔의 이름표를 발견했어. 태공은 신기하긴 했지만 별일 아닌 듯 말했다. 그래? 어디서? 나는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혹시 예전에 우리가 취재한 자료 가지고 있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경은이와 그녀의 친구를 데리고 창석이가 있는 카페에 갔다. 카페에는 잔뜩 꾸민 창석이가 앉아 있었다. 창석이는 그럴듯하게 쑥스러운 척하며 나와 꽤 친한 척을 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창석이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다.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창석이는 여자 앞에서 말도 꽤 잘했다. 경은이도 깔깔대며 금세 창석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다. 창석이와 같이 웃고 있는 경은이가 얄미웠다. 경은이의 친구는 웃을 때마다 보이는 진한 보조개와 옅은 속 쌍꺼풀이 꽤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꽂은 나비리본핀이 눈에 띄었다. 촌스러울 것만 같은 나비리본이었지만 그녀의 깊은 보조개와는 매우 잘 어울렸다.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갈 때쯤 창석이가 이름을 물어보았다. 난 이경은이고 이쪽은 마은영이라고 해. 마은영, 이름 참 좋다. 창석은 즉각 반응했다. 난 창석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이쪽은 용국? 창석이 나를 가리키며 농담하듯 말했다. 괜찮다니까 이 녀석이 꼭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잖아. 그때 나는 음료를 마시며 은영이를 흘깃 보았다. 은영의 짙은 보조개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태공이는 나에게 취재 기록은 없고 당시 인터뷰 내용이 실린 올드스쿨 잡지가 있다고 했다. 그럼 거기에 인터뷰한 혜영씨 연락처나 주소 나와 있어? 주소? 잠깐 기다려봐. 한번 찾아볼게. 태공이와 친해지고 나서부터 아이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특히 나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던 아이들은 더욱 그랬다. 시끄럽게 떠들며 이야기하다 내가 오면 조용히 말을 끊고 다른 곳으로 갔다. 어떤 아이는 내 옆을 지나갈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도 했다. 또 누구도 나에게 떴다바지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퍼졌던 나에 대한 소문들도 잠잠해졌다. 아이들 말로는 가끔씩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는 태공이가 한때 유명한 폭주족이었다고 했다. 또 태공이 아빠가 무서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태공이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웃으며 한마디만 했다. 어떤 놈이 그래? 태공이는 키는 꽤 큰 편이었지만 체구가 좋은 것은 아니다. 나약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큰 키에 비하면 불균형할 정도로 날씬한 체형을 갖고 있었다.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고등학생의 피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키다리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태공이는 결코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버스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은 아이들이 말한 태공이의 이미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집에 가기 위해 태공이와 함께 버스를 탄 날이었다. 버스는 정류장마다 정차해 승객들을 태웠다. 그때 한 정거장에서 껄렁해 보이는 3명의 제1공고 아이들이 탔다. 나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공이는 그들을 끝까지 바라보았고 그 이후로 그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다. 앞머리를 높이 쳐올린 제1공고 녀석이 우리를 향해 심한 욕을 했다. 태공이는 욕이 끝나기도 전에 긴장이 그의 배를 가격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태공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태공이는 다가오는 나머지 2명의 학생들도 긴 다리로 쉽게 제압하고는 정차하는 버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급하게 내렸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나와 태공은 서로를 보며 크게 웃었다. 한참을 웃던 태공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너 떴다바지라며? 나는 태공이를 쳐다보았다. 태공이는 한쪽 입술을 비틀며 피식하고 웃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말했다. 네 소문 다 알고 있어. 태공이를 빤히 보던 나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밑으로 숙였다. 갈아버리자. 뜬금없이 태공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다시 태공이를 올려다보았다. 앞으로 너를 떴다바지라고 하는 새끼들 모두